부동산 투자하려면은 최소한 종잣돈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3천만 원이란 기준은 뭐냐면은 그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 기준으로 모을 수 있는 맥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 3천만 원이. 그리고 내가 연 3천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연 3천만 원을 모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에 모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서 종잣돈을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은 투자는 부산 투자인데요. 일단은 제가 첫 투자를 이제 천안으로 시작을 해서 부산 투자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2년 동안에 정말 한 달도 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늘렸고, 평일에는 그 지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빼서 매일 그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썼거든요. 2년 동안 치열하게 하면서 만났던 투자 지역이었어요, 부산이. 그리고 부산이 정말 언덕이 심해요. 부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산에서 제 무릎 연골을 잃을 정도로 그 부산의 언덕을 임장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임장을 했었거든요. 그 한여름에 정말 부산 그 초량동 끝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반드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투자 공부를 진행을 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축을 투자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하니까 내 매매 전세 차이 갭만 보고 투자했던 천안이랑은 달리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물건이 정말 가치 있고 가격이 싸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감당 가능한 투자구나라는 그 나의 투자 기준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부산 투자입니다. 부산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부산에 15번 정도 갔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비행기 타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 주말마다 했었어요. 매 주말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 4시에 일어나서 아들이랑 남편 밥을 일단 해놓고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으로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왜냐면은 항상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미친 듯이 서울역의 플랫폼에 딱 그 숨을 헐떡이면서 타서 거기서 이제 부산 시세나 그다음에 부산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딱 내리면 한 8시 정도 돼요. 그래서 8시에 국밥을 한 그릇 먹어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임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쯤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계속 부산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하고 막차를 타고 올라오면은 밤이 되거든요. 그럼 밤이 되면 아들이랑 남편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했던 거를 거의 한 달 이상? 한두 달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부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부산에 투자금은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인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산 물건이 저는 수익이 수도권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생각도 있고요. 아직은 가치 대비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잃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감당 가능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투자할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투자, 그러니까 저 투자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나는 저 물건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게 저는 진짜 잘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금은 3, 4천 정도였는데 내가 저 물건을 투자하려면 6, 7천 정도가 들어요. 근데 분명히 저게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이 나서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려는 욕심을 부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더 수익이 날지 못하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자라는 기준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서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내가 진짜 욕심을 부려야 될 때랑 부리지 말아야 될 때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잃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순자산 10억을 달성하든 20억을 달성하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투자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되게 후회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 그 후회를 많이 했던 거는 투자를 못해서 후회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플렉스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잣돈이 없었던 걸 후회했어요, 사실은. 저랑 같이 시작한 동료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해서 1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1억을 순자산 20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했지만 갖고 있던 종잣돈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에 대한 후회가 뼈묻히게 후회스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넣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진행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 개수는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하나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인 건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많진 않지만 제가 했던 하나하나의 그런 투자 물건들이 저한테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후회는 없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바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1억을 벌 때랑 3억을 벌 때랑 10억을 벌 때의 투자 방법은 다르다. 그리고 그 투자 방법은 이렇다. 1억을 벌 때까지는 종잣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억에서 3억을 갈 때는 어떻게 불릴 건지를 봐야 되고 3억에서 10억을 갈 때 또는 30억을 갈 때는 그거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저는 1억까지 갈 때, 그리고 3억까지 갈 때 또는 10억까지 갈 때까지 그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순자산 10억까지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확신이 있었어요. 왜? 너바나님이나 또는 너바나님한테 배운 제자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순자산 30억 또는 그 이상을 갖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저 역시도 자산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확신이 왔어요. 제가 강의를 먼저 듣고 남편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승진도 하고 싶어 하고 그 회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데 승진해서 한번 미끄러졌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회사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열반 기초반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회사도 좋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근데 회사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노후 대비나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반 기초를 들으면서 정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월급쟁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을 건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했고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남편이 1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주는 강의가 이 사람을 더 설득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반기초 강의를 추천했고 남편도 그 열반기초반 강의를 들었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하게 변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월급쟁이의 노후 대비는 셀프구나 라는 거를 남편이 알게 됐고, 제가 투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아예 이해를 못했다면은 한 50% 정도는 왜 당신이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는지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 정도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 가슴에 남아있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광주광역시를 임장하고 있었을 때 이제 남편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유리그릇에 그 손목을 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목에 한 이 정도로 상처가 났었는데 아이가 한 돌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이 지난 아이를, 이제 손목에 피가 나는 아이를 막 데리고 이제 병원에 부랴부랴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손목을 꼬매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손목에 이제 흉이 졌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는 말을 못할 때잖아요. 돌이니까. 근데 말이 트이고 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손목이 너무 아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장을 하면서 아이랑 떨어져 있던 시간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되게 가슴에 상처가 많이 남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아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면서 아이한테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라는 어떤 두려움, 막막함?
같은 것들이 저를 되게 휩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임장 나올 때 저희 아들이 귀신같이 엄마가 나가는 걸 알아요. 왜냐면 옆에 엄마가 온기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지방 임장을 가야 되는데 우는 아이를 내버려두고 문을 딱 닫고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늘 가지 말까? 오늘 아이랑 있을까? 라는 거가 너무 고민이 됐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갈까 말까 문 앞에 서서 고민할 때 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아이랑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임장을 가지 않았을 때 과연 나랑 내 남편이랑 내 아들의 인생까지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아이랑 있는 시간을 담보로 해서 임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고 이거를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 라는 질문들을 저한테 던졌을 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은 아들한테 더 미안한 일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운다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관두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아이한테 다시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 앞에 서서 망설여지고 고민되고 눈물이 날 때마다 저는 이를 더 악물고 내가 반드시 이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나에 대한 의심이었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자모야, 너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질문을 했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되게 많았어요.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고 그때는 집을 산다라고 해서 이게 오를까? 라는 것도 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내 미래가 바뀔까? 내가 이거를 행동이라도 해야 내 미래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가족의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 지금 의심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그 의심은 너를 갉아먹는 거야. 너를 갉아먹는 거지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아니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뭐야?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나를 믿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모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던 거를 이제는 하지 않고 자모야 넌 오늘도 해낼 수 있어. 오늘 안 되면은 내일 해보자. 그럼 내일도 안 되면은 모레 해보자. 오늘 내가 바닥일지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너는 언제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나갔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신념처럼 믿는 게 뭐냐면 노력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부동산 그 상승장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운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샀기만 했는데 자산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건데?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제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노력을 들이면 반드시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도 오늘 나 해낼 수 있어. 오늘 내가 해내지 못하더라도 내일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돈도 못 모으는 편이었고요. 여러분들보다 의지가 박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한 번 끊고 안 가고요. 헬스장도 10회권을 끊으면은 한 번밖에 안 나가요. 왜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내가 오늘 무너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해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한계까지 몰아쳐가지고 노력을 들인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부동산은
때가 왔을 때 자산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정에서의 행복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엄청난 현금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그런 행복은 여러분 되게 잠깐이거든요. 여러분이 과정에서의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 딸이랑 여러분 아들이랑 손잡고 공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 킥보드 타는 거를 볼 때나 그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나 진짜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예쁜 벚꽃을 볼 때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자신을 몰아치기보다는 과정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자산을 하나하나 1년에 하나씩 사 모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내가 나를 못 믿을 때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나 자신을 비판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좀 더 많이 사랑하고 과정에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가족들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기 끝났는데 너 그렇게 계속 부동산 투자해도 되겠어? 라는 말들이 많았고 오히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되게 끌어내리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중간에 관두지 않고 이거를 결과로 만들어내서 내가 가족한테 내가 걸어간 과정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순자산 10억을 딱 달성했을 때 우리 가족한테 내가 떳떳할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이 노력을 들인 게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이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제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 존재가 이제 저희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항상 그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고요. 제가 뭐 돈을 벌었다, 내가 뭐 부동산 자산을 쌓았다라는 거를 아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낸 엄마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인생을 살 때 내가 노력을 하면은 뭐든 내가 내 노력으로 바꿔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는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산을 쌓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엄마가 정말 돈 버는 거를 떠나서 정말 일을 즐기고 일에서의 성취를 가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엄마로 남고 싶기 때문에 저는 자산 취득이랑 상관없이 우리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 시작할 때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제가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도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벌 수 있는 돈이 적고 또는 내가 빚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지금과는 다른 나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라는 사람은 정말 평범하거든요. 그냥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평범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200만 원을 벌어서 그걸 다 쓰지? 라는 거가 말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으신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건 여러분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려고 노력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은 자산을 쌓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